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정규 강의 경찰학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에 있어서 25강 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1강부터 24강 수업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 관련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25강 수업부터는 한국 경찰의 역사와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해당 25강 수업부터 진행되는 이 한국 경찰의 역사는 또 별도의 특강으로 구성해서 또 특강 강의로 같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25강부터 한국 경찰의 역사를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한국 경찰의 역사를 특강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제1강부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로 동일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중복해서 듣지는 마시고요. 아, 나는 정규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에서 한국 경찰의 역사를 들었다면 별도의 특강에 있는 한국 경찰의 역사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본 플러스 심화라는 정규 강의를 벗어나서 좀 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한국 경찰의 역사라면 한국 경찰의 역사와 관련된 별도 특강만, 저의 특강만 들으시면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한국 경찰의 역사와 관련해서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청 공고문에 따르면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 경찰의 역사와 그리고 외국 경찰의 역사에 해당하는 비교 경찰론이 약 5% 내외가 출제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즉 한국 경찰의 역사 플러스 비교 경찰론이 5% 내외가 나온다는 말은 즉 두 문제 내외가 출제될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의아하고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내외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찰학 선생님들께서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한 문제, 비교 경찰의 역사에서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외라는 표현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다 보면 과연 두 문제만 나올까?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두 문제가 다 나오고 비교 경찰론에서는 아예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두 문제, 그리고 비교 경찰론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두 문제 내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는 일단 그 문제 수를 변론으로 하고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국 경찰의 역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보면 용어가 어렵고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하여 약 5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드실 겁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하여 이 광범위한 양을 공부를 하여야 하느냐 의구심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한 문제를 또는 두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한두 문제 때문에 결국은 수험 합격에 있어서의 변별력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파트별 영역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할 때 솔직히 조금 광범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할 때 1순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한국 경찰사의 인물입니다. 인물. 즉 여러분 이것을 유의미한 말로 표현하면 한국 경찰사의 자랑스러운 표상이라는 표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우리 대한민국 한국 경찰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는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그 업적, 그리고 그 특징적 업적들을 여러분들이 1순위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순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는 게 헌법 전문의 명문화가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도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경찰사의 역사를 공부할 때 두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 활동을 여러분들께서 2순위로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경찰사 공부에 있어서 3순위는 시대적 구분에 따른 공부인데요. 갑오개혁부터 1894년의 갑오개혁부터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가 도래되기 이전, 즉 한일합병 1910년입니다. 이 한일합병 시대까지의 역사가 바로 3순위 공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시대의 한국 경찰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근대적 의미의 경찰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3순위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국 경찰의 역사에 있어서 4순위 중요 파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픈 역사입니다. 바로 식민지 시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1910년부터 광복에 이르기 전까지 이 시대의 시기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4순위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경찰의 역사에 있어서의 다섯 번째 순위는 바로 현대적 경찰. 여러분들 현대적 경찰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겠죠. 이때의 현대적 경찰의 영역을 순서별로 구분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요 우선순위 파트에서 5번째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6번째는요. 6번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부족국가. 여러분, 부족국가라는 것은 과거의 고조선 시대부터죠. 부족국가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이때의 한국 경찰의 역사가 바로 6번째 우선순위라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역사의 광범위성, 그리고 용어의 어려움, 그리고 출제 빈도가 한 문제, 두 문제 선에서 결정되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국 경찰의 역사를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우선순위 위주로 하나씩 공부를 하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우선순위는 첫 번째, 한국 경찰사의 자랑스러운 표상. 두 번째 우선순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세 번째 우선순위는 근대적 의미의 경찰이 도입되기 시작한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 사이 시기의 대한민국의 경찰 역사. 그리고 네 번째 우선순위는 가슴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많이 교훈을 얻어야 하는 식민지 시대의 경찰활동. 그리고 여러분들 5번째 순위는 현대적 경찰. 자, 광복부터 우리 현재에 이르는 현대적 경찰의 영역, 즉 순서를 공부하시면 되고, 마지막 6번째는 좀 어렵죠. 그리고 지역적인 부족국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대한민국의 경찰 역사. 이 6가지 우선순위를 여러분들께서 명백하게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나오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의 문제 여러분들 결코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국 경찰의 역사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한국 경찰의 역사와 관련하여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경찰사를 학습하는 목적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시행되었던, 과거의 다양한 모습의 형태로서 나타났던 한국 경찰의 역사를 공부하고 때로는 반성하고 과거의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경찰 역사에 도움이 되고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하여 우리 한국 경찰사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본격적인 한국 경찰사의 공부에 앞서서 한국 경찰사를 시대적으로 큰 범주에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찰사 역사 공부에 있어서 이 시대적 구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나머지 공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대적 구분입니다. 자, 첫 번째, 전근대적 경찰입니다.
전근대적 경찰, 전근대적 경찰. 자, 여러분들 이 전근대적 경찰은요, 바로 가보개혁. 이 가보개혁은요, 한국 경찰의 역사를 구분할 때 상당히 중요한 시대적 구분이고 또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1894년에 가보개혁 이전 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죠? 바로 부족국가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바로 그 시기죠. 그래서 이 가보개혁 이전 시대의 경찰을 전근대적 경찰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적 구분. 첫 번째, 전근대적 경찰. 자, 어떤 사건으로 구분한다? 1894년에 가보개혁 이전 시대를 통틀어서 전근대적 경찰활동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첫 번째, 경찰 기능의 미분화 상태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찰 기능의 미분화 상태라고 하면 바로 행정, 사법, 군사, 그리고 경찰, 이러한 영역별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행사되었다. 즉, 경찰 기능이 별도로 분리되어 행사되었던 시기가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근대적 경찰 시대는 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근대적 경찰, 가보개혁 이전, 경찰 기능의 미분화, 중국의 영향.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국 경찰의 시대적 구분은 바로 근대적 경찰입니다. 근대적 경찰. 즉, 서양의 문물이 서양의 다양한 정책, 관념, 제도, 법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대적 경찰은 1894년에 가보개혁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간 한일합병 이전까지의 시기를 근대적 경찰이라고 합니다. 1894년 가보개혁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 한일합병 이전까지의 시기를 근대적 경찰 시기라고 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근대적 경찰이니까 전근대적 경찰하고 구분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대적 경찰 시기에는 경찰 기능의 분화가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경찰 기능의 분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분화는 아니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기능의 분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지 완전한 분화는 아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즉, 쉽게 말하면 일반 행정 또는 군사 기능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경찰 기능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은 근대적 경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경찰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경찰의 조직별 활동, 역할은 무엇이냐. 그것이 경찰의 조직법이거든요. 그 조직법과 자, 작용법적. 여러분들 경찰의 작용법이라는 의미는 경찰의 활동, 사무,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영역에 있어서의 지침, 규정, 즉
어떻게 경찰 활동을 하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조직과 활동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 그리고 자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대적 경찰의 바로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 경찰 기능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경찰의 조직법적,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조직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경찰 조직법에 해당하는 경무청 관제직장. 자, 여러분들 이 용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무청 관제직장. 경무청 관제직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마련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작용법적 근거 최초입니다. 바로 행정경찰장정. 여러분들 이 용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정경찰장정, 행정경찰장정.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언제 한번 배웠냐면요.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에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정. 자, 일본은 프랑스의 재와 형벌 법전이라는 법률의 근거를 받아서 일본에서 행정경찰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자, 이러한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경찰장정이라는 것이 제정되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행정경찰장정이 바로 지금 근대적 경찰의 작용법적 근거인 행정경찰장정에 해당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대적 경찰, 갑오개혁에서 한일합병. 자, 경찰 기능의 분화 시작. 완전한 분화가 아니고 시작.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 뭐였죠? 경무청 관제직장. 그리고 경찰의 작용법적 근거 뭐였죠, 여러분? 행정경찰장정. 이러한 조직법적,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당연히 근대적 경찰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경찰의 시대적 구분, 세 번째 구분은요, 바로 식민지 시대의 경찰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1910년 한일합방, 자, 이러한 한일합병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일본에게 위양되었죠. 형식은 위양이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침탈, 수탈, 뺏겼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식민지 시대의 경찰은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병, 그리고 1945년에 광복에 이르는 약 36년간의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 이 일제시대의 경찰활동, 이것을 우리는 세 번째 시대적 구분, 식민시대의 경찰이라고 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식민시대의 경찰활동은 그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일본의 식민지배의 기초였고요.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경찰 활동이 일본의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행사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통경찰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일제시대에 헌병경찰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일제시대에 고등경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찰의 활동 영역을 공부하는 파트가 바로 식민시대의 경찰활동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 한국 경찰의 시대적 구분 네 번째 기준은요, 바로 미군정 시대의 경찰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군정 시대는요, 바로 1945년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우리나라가 1945년에 광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복한 이후에 바로 미군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미군정 시대도 1948년 8월 15일이죠.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바로 미군정 시대, 약 3년간의 미군정 시대에 있어서의 경찰 활동을 살펴보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군정이잖아요. 이제 일제는 물러가고 미군정, 미군에 의하여 통치되는 시기, 미군정 시기니까 당연히 여러분,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을 대별했을 때 비권력적 수단이 조금 더 강조되었고 일반 통치권이 아니고 주민 통치권이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주민자치권. 자, 이러한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국민의 인권보호, 국민의 생명, 즉 국민에게 집중하는 경찰활동. 그래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민주적인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를 우리는 미군정 시대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대적 구분의 마지막 5번째 기준입니다. 바로 현대적 경찰입니다. 현대적 경찰. 자, 여러분, 현대적 경찰은 간단합니다. 바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현재까지 2022년 현재까지를 모두 통틀어서 현대적 경찰이라고 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대적 경찰의 특징도 간단하죠. 이제는 미군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적 경찰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자주적인 경찰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적인 경찰이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률 제1호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이제는 경찰 조직도 하나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 하나하나 운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현대적 경찰은 치안국 시대. 여러분, 치안국 시대는 1948년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 치안본부 시대. 치안본부 시대는 1974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경찰청 시대, 바로 1991년에 시작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제도, 조직적 변천 과정이 있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91년에 경찰청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로 경찰법,
경찰법이 이때 제정되었죠. 오케이? 자, 이러한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청이 내무부, 현재는 행정안전부, 즉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민주경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1991년에 제정된 경찰법은 현재는 전면 개정, 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1991년에 제정된 경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 국자법이라는 형태로 아직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국 경찰 역사의 전체적인 시대적 구분을 5가지의 구분 기준으로 나누고, 이러한 구분 기준의 시기를 갑오개혁부터 현재까지 굵직한 사건들로 또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대적 구분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큰 덩어리 측면에서 이해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 됩니다. 즉, 전반적인 숲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나무를 알아보는 단계를 이제 우리가 거쳐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찰의 시대적 구분을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구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 3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첫 번째가 바로 1894년의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 자,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 1894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전근대적 경찰,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적 경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갑오개혁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경찰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분화는 아직은 완전한 분화 개념은 아니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조직법적 근거와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자, 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갑오개혁이죠. 그래서 이때의 조직법적 근거가 경무청 관제 직장이었고, 그리고 이때의 작용법적 근거가 바로 행정, 경찰, 장정이었다. 여러분들 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 용어의 의미를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이라는 사건을 기억하셔라. 두 번째는요, 바로 광복입니다. 여러분, 광복. 자, 여러분들 광복 이전에는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 시대와 현대적 경찰 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복을 통해서 미군정 시대를 겪게 되었고, 이 미군정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영미법계, 경찰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주민 밀접성과 그리고 민주성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시대적 구분을 5가지로 나누고 그 시기를 구별했고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구분했고 또 이렇게 가장 큰 역사적 사건들을 구별하니까 정말 전반적인 숲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현대적 경찰에 있어서 특히 가장 최근에 현대적 경찰로서 1991년에 경찰법이 제정되었다는 것, 그리고 경찰법 제정을 통하여 경찰청 시대, 즉 현재의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 자, 1991년도는 내무부의 외청이라는 것은 이제는 독립기관이 되었다는 거죠.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하여 경찰 조직 그리고 경찰 작용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독립을 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적 구분의 기준에 있어서 3가지의 역사적 큰 특징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한국 경찰의 역사 전반과 관련하여 지금 기초 부분이죠. 광복 이후. 여러분, 광복이 언제였나요? 1945년. 자, 미 군정부터 현대적 경찰까지죠. 자, 이때까지의 연협. 여러분들, 이 연협과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경찰의 역사 OT 시간에. 자, 여러분들, 우선순위 5번째였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연협, 즉 순서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도 나오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복 이후 현대적 경찰 조직의 연역을 공부할 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한국 경찰의 역사 가장 마지막 수업에서도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광복 이후 현대적 경찰 조직의 연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치안국 시대. 자, 여러분 이 치안국 시대가 바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첫 번째 자주적인 경찰 조직이 치안국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내무부 산하의 하나의 국이었습니다. 국. 자, 여러분 이 치안국 시대 1948년을 일단 외워주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치안본부 시대입니다. 이 치안본부 시대가 바로 1974년입니다. 이때 1974년의 치안본부 시대도 내무부의 외청이 아니라 내무부 산하의 하나의 본부였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치안본부 시대 1974년.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이 경찰청 시대. 여러분 이때가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1991년이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때가 바로 내무부 외청 시대죠. 자, 여러분 제가 광복 이후 현대적 경찰 조직의 연역에서 치안국 시대 1948년, 치안본부 시대 1974년,
경찰청 시대 1991년을 일단 여러분들께서 외워놓으시고 시작하라는 것, 여러분들 이 이전 그리고 이 사이사이의 굵직굵직한 연역을 여러분들께서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구분해 놓고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구분을 해놓고 각각 사이의 전, 후, 그러니까 그 사이 관계죠. 그 사이에서 대표적으로 무슨 법이 제정됐고 그리고 어떤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것을 여러분들 끼워 넣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1945년부터 쭉 넘어갑니다.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시대를 기준으로, 그러면 연도도 외우세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끼워 넣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복 이후 현대적 경찰 조직의 굵직굵직한 연혁 순서들은 치안국, 치안본부, 경찰청 시대를 기준으로 제가 한국 경찰의 역사 수업 가장 마지막 수업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정규 강의 25강 수업과 자, 한국 경찰의 역사 특강 수업 1강 수업에서는 한국 경찰사를 시대적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했고 그 5가지 구분의 시기, 시대적 시기 그리고 그 구분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요.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시대적 구분에 있어서의 사건들. 첫 번째 갑오개혁 1894년, 두 번째 광복 1945년, 세 번째 경찰법의 제정 1991년. 자,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광복 이후 현대적 경찰의 연역, 즉 순서를 물어보는 제가 강조했던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5번째 우선순위, 연역의 순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1948년 치안국 시대, 오케이? 1974년 치안본부 시대, 1991년 경찰청 시대, 이것을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그 사이사이 굵직한 법의 제정, 제도, 이러한 것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 학습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연역 순서는 제가 한국 경찰 역사의 마지막 수업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정규 강의 25강, 특강 강의 1강에서 한국 경찰사의 기초 파트를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자, 전근대적 경찰 역사부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수업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